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약 8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 총재의 지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건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순직 해병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돼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집중적으로 통화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 사이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8시간 동안 한 총재를 조사했습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금품의 배후에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8시간 넘는 조사 끝에 어제 저녁 7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하지만 특검은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값비싼 선물의 배경에 한 총재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과는 별개의 금품과 현금 등을 전달한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 전직 간부들이 한 총재를 참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보수를 선택했다거나 비밀리에 사명을 수행했다고 쓴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겁니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를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세 차례 소환했지만 아프다는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진 출석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김건희 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검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검사는 총선 공천 청탁 목적으로 고가의 그림을 주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큰 거 한 장이 오간 그날 통일교 측이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를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권성동이 Y 후보에게 보고하고 나왔던 이 문자. Y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머리 글자로 보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여의도 고급 중식당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원했고 당선된 후 실제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을 바로 받은 그날 점심을 먹고 나온 직후 윤 전 본부장은 동석자인 윤정로 당시 세계일보 부회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엔 권성동 의원이 저와의 미팅에 대해서 Y 후보에게 보고하고 나올 정도로 신뢰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Y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만나 돈을 받기 전 만남 사실을 윤 후보에게 미리 보고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실제 대선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수사는 이제 최종 승인자인 한학자 총재와 청탁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특검의 현역 의원 최초로 구속되자 국민의힘에선 곧바로 야당인 게 죄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장외 투쟁도 예고했는데 집회에 사람이 모이면 극우 집회로 비춰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특검 역사상 첫 현역 의원 구속이 당에서 나오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여당이 주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까지 겹치면서 결국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입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 동대구역에서 첫 장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는 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여론전을 통해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첫 장외 집회 장소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를 택한 것부터가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당내에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선 집회 참가자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당원을 결집시킬 수 있는 대구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감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어게인 등 반탄 세력이 집회에 함께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도부는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을 금한다고 공지했지만 집회 현장에서 모두 통제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순직 해병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첫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 망상이라 생각한다며 부인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어제 첫 특검 조사를 마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을 두고 망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약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 질의에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범인 도피는 없었다는 입장이나 출국 금지 사실 몰랐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피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망상이라고. 특검에서 증거를 제시한 바는 없으실까요? 다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수사회와 피의자 신분에서 전격 호주 대사로 임명돼 도피 목적으로 출국했다는 의혹에 대해 망상이라며 부인한 겁니다. 앞서 오전 특검 출석길에선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 금지 해제 요청서를 부탁한 사실에 대해 어이없다, 말도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 부탁한 이유는 또 뭔지? 너무 어이없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따로 없으신가요? 예,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론을 잠재우려 공관장 회의 명분을 급조해 귀국했다는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로 결재를 번복한 게 맞는지 묻는 질의에도 이미 다 설명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에 남은 윗선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뿐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저희가 전수 분석했더니 두 사람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그 다음 날 가장 자주, 가장 오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 사실을 인정한 건 딱 한 번입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해병대 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했는지 물었는데 사고 직후에 질책했다고 동문서답하면서 답변 회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상병이 실종되고 1시간 뒤쯤 전화해 3분 조금 넘게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외엔 통신 기록이 나와도 통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800-7070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 두 사람의 통화가 집중된 날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한 방송에 나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번 전화해 2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VIP 경로설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9차례에 걸쳐 46분 52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최 상병이 순직한 날부터 2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렇게 자주 또 오래 전화한 날은 없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국회에 나가 특정인을 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한 날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17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수사기관이 독립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 이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30회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손님이 개막식에 참석해 얼굴을 빛냈습니다. 어제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습니다. 개막작인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출연진부터 밀라 요보비치의 매기 강 감독의 블랙핑크 리사까지 레드카펫 화려했습니다. 배우 신예은과 로운, 박서함은 영화 탕류로 부산을 찾았는데요. 이 꽃을 들고 레드카펫을 누비는 신예은 배우의 활약이 이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생중계 카메라에 잡히자 V부터 보라트까지 쉴 새 없는 포즈로 웃음을 줬는데요. 곧이어 카메라에 잡힌 거장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볼을 꼬집으면서 귀여운 포즈를 이어갔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의 윙크에 배우 심은경의 멋진 인사까지 신예은이 쏘아올린 애교가 한층 더 개막식에 즐거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241편의 영화가 공식 상영되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처음 경쟁 부문을 도입해 또 한 번의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26일까지 열흘간의 영화축제가 부산을 꽉 채울 예정입니다. 수많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차기작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일단은 헌트릭스의 데뷔를 담은 단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적 시청수 3억 1,420만 회.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된 K-팝 데몬 헌터스는 역대 최초로 3억 시청수를 넘기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급 흥행, 소니와 넷플릭스가 후속편 협상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 영화협회가 명상물의 등급을 매긴 서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니 픽처스가 데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제출한 걸로 보이는데 17일에 원작과 같은 PGA, 그러니까 12세 관람가 수준 등급을 받은 단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의 영화 공개 전인 2023년에 이미 단편 계획을 보도했는데요. 소니 픽처스가 신인 스토리텔러에게 기회를 주는 렌즈 프로그램에서 스파이더맨 시리즈 단편 애니메이션에 이어서 참가자들이 K-팝 데몬 헌터스의 단편 작품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로트부터 헤비메탈까지 여러 음악과 스토리를 더 보여주고 싶단 매기강 감독의 차기작에 앞서 새 이야기에 목마른 팬들에게 선물이 찾아올지 기대감이 커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의 금리 인하인데 더 많이 낮추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스몰 컷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올해 들어 5번 동결하다가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해 소폭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it has edged up.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t the same time, inflation has risen recently and remains somewhat elevated.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폭의 금리 인하, 이른바 빅컷을 압박해 왔습니다. The Fed chairman's incompetent. I think you have a big cut because I don't think he can help with cutting. It's perfect for cutting.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연준은 물가 불안 요인을 의식해 스몰 컷을 택한 걸로 분석됩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중한 기류로 이번처럼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이사 스티브 미란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미란 이사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유일하게 0.5%포인트 빅컷을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도 큰 폭 인하를 요구할 걸로 보여 향후 금리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이날 금리 인하 결정에도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두 번째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왕실은 그야말로 특급 의전을 준비했는데 런던 시민들은 방문을 항의하는 영상을 성벽에 쏘아 올렸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내립니다. 영국 왕실 공군 근위대가 도열해 특급 귀빈을 맞이합니다. 영국 외무장관과 국왕을 대리하는 자작도 영접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왕실을 동경해온 트럼프를 향한 맞춤형 의전입니다. A lot of things here that they warm my heart. I want to tell you, it's a very special thing. 트럼프의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초청에 따른 겁니다. 영국 왕실이 한 사람을 2번 국빈 초청한 것은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It is, and that's quite a signature, isn't it? Beautiful. 영국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왕과 국빈 만찬이 예정된 윈저성에서는 군인 1,300명과 말 120마리를 동원한 대규모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예포와 함께 사상 최초로 F-35 전투기를 동원한 양국군 합동 편대 비행도 이뤄집니다. 스타모 총리는 트럼프의 이번 국빈 방문을 지지부진한 관세 합의를 끝내고 실리를 챙길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원자력 프로젝트를 포함해 1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국 민심은 차갑습니다. 런던 도심은 물론 윈저성 앞에서도 트럼프의 방문을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재자, 폭군이라는 글귀의 플래카드가 빼곡합니다. 성 외벽에는 트럼프와 성범죄자 앱스타인의 관계를 밝히란 영상도 비쳤습니다. 무슬림 이민가정 출신의 사디크 칸 런던 시장도 가디언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는 증오와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프로야구 2위 한화가 3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LG를 2경기 반 게임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맏형 류현진의 호투와 리베라토, 노시환의 투런포로 1위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반면 3연패에 빠진 기아는 홈 경기에도 올해 가장 적은 관중이 찾았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의 방망이가 불을 뿜습니다. 1회 초 한화 문현빈이 선취점을 뽑자 곧바로 1회 말 기아 최영우가 동점을 만듭니다. 승부의 분수령은 3회였습니다. 한화 리베라토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이어 노시환도 좌중간을 가르는 투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올 시즌 31번째 홈런입니다. 연승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지금 몇 경기 안 남았는데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끝낼 수 있는 또 발판이 돼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한화 타선이 폭발한 사이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류현진의 호투가 돋보였습니다. 5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며 2실점으로 시즌 9승째를 챙겼습니다. 3연승을 달린 한화는 비록 경기가 취소된 선두 LG와의 승차를 2경기 반까지 좁히며 정규리그 막판 선두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반면 기아는 3연패에 빠지며 가을 야구가 더 멀어졌습니다. 이날 관중은 6,782명으로 올해 광주 홈 경기 최소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창원에서는 NC가 홈에서 SSG를 4대 0으로 제압하며 5위 삼성과의 격차를 2경기로 좁혔고 잠실에서는 키움이 두산을 4대 2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5mm 안팎, 강원도와 경상권은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6도, 전주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